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최영식 랜드스타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울시의 1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열렸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예, 총 6건이었습니다. 이 중 원안 및 수정 가결이 2건이고요. 보류 3건, 보고 1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결된 안건 2가지 먼저 내용을 알아보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2가지 가결된 안 중에 첫 번째 안건은 그 외국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 일대의 부족한 호텔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시 중구 남학동 13-2번지에 관광 숙박시설 재건축 용적률 완화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물을 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용적률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시설 용적률이 416.1%가 기준 용적률이었는데요. 네.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을 하면서 최대 978.9%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층 호텔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6층 호텔 건물 재건축이 허용이 되면서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재건축되고요. 총 112실의 A급 호텔로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관광 호텔이 신축됩니다. 호텔이 확충되면서 늘어나는 이제 관광 수요를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면에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용적률이 뭐 2배 네, 가까이 맞습니다. 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좀 주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좀 중국인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2가지 안건이 수정 가결돼서 통과됐는데요. 첫 번째는 명동 쪽의 얘기였고요. 2번째 안건은 어떤 겁니까? 예, 2번째는 이제 지하철 그 상암 DMC역으로 옮긴 6호선 분소용 사무실로 이용되던 건물에 대해서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유통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성산동 591-2번지 일대 철도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된 건데요. 인근 상업지 용도에 맞게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유통 상업지역을 변모시키면서 지역에 맞는 토지 용도로서 변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1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부터 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심 많은 분들 있죠. 그리고 최근에 네. 이제 분양 시장이 올해 특별히 상반기에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좀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 2015년 4월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해지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해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분양 시장에 통계를 낸 게 2007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었는데요. 2007년 통계 이후에 여태껏 가장 많은 주택 물량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대로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30, 40대 신규 수요가 주택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면서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이 21만 7,796가구였는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보면 14만 6,593가구였으니까 약 48.2%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상반기 22만 가구 분양 물량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세값도 그렇고 집값도 올랐지만 특별히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분양 물량이 는 건 아니고 규제 완화 또 전세값이 워낙 오르니까 집을 네네. 막 사는데 마침 이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문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가격이 상한제가 폐지되고 나서 실제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통계로도 보면은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 이제 건설사에서도 또 분양 시장에 호황도 들어오면서 분양 물량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분양가를 높이는 조짐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여기에다 날개를 달아준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인데요. 이걸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0년도에 평당 3.3제곱미터당 2,060만 원 정도 했던 게 2011년 이후부터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1,638만 원, 1,785만 원 정도 적용되던 게 2014년에도 1,793만 원 정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는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 2015년 2,067만 원까지 다시 전고점을 올라서 회복했다라는 거는 좀 이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주는 지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당 2,067만 원까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한 15% 이상 상승한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분양은 이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워낙 부동산 경기가 과열로 가니까 분양가를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렇게 상한제를 만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가 된 거고요. 네네. 당연히 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니까 가격이 뭐 떨어지겠습니까? 오르는 것이 오를 확률이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볼 것은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도 이제 1순위자 청약자들이 늘어나고요. 내 집 마련을 분양을 좀 받아볼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양받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됩니까? 예, 요즘 저도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제 하반기에 분양이 또 요번 하반기에도 많은 분양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 물량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걸 사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 표를 가지고 예시를 좀 준비를 했는데 2015년 4월에 분양을 했던 실제 분양 아파트입니다. 네.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3억 9,200만 원에 분양을 했었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5억 400만 원에 분양을 했었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아시겠지만 24평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33평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바로 옆에 바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은 지는 10년 된 아파트고요. 10년 된 아파트의 59제곱미터가 2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3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 실제로 약 한 40%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분양을 받는 게 좋으냐, 기존의 걸 사는 게 좋으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투자의 측면에서 분양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제 주거비용적 측면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자금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분양보다는 기존 걸 사서 한 1, 2천만 원의 수선 비용만으로도 새 아파트와 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찾아가야 되는데 주거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게 좋은데 누구나 차도 고급차 타고 싶고 외탄차 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천구에 이제 분양받는 아파트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가격 차가 일단 많이 난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상당히 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런 예를 주신 건데, 근데 이제 앞서 이제 10년 된 아파트는 가격이 잘 안 오르잖아요. 새 아파트는 좀 오르고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가 좀 더 좋아지고 이런 면도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신축 아파트들도 시간이 가면서 같이 이제 노후화가 돼가는 건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보다는 자기 자산 규모에서 적정하냐 안 하냐를 먼저 따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즘 워낙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도 전세가랑 같이 또 주변에 분양가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꼭 뭐 투자처로서 신규 아파트 좋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금천구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뭐 합니다만은 다른 일반적인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이 새로 분양을 받아도 큰 메리트 없는데 뜨거운 지역들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위례 신도시라든지 또 본부장님 계신 그
그 마곡지구 이런 데는 분양을 받으면 경쟁률이 높지만 곧바로들 막 수익이 생기고 막 그래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기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 1, 2년 사이도 몇 억씩 이렇게 오른 케이스도 있는데 참 그게 우리 예측만 가능하다 한다면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자금 규모를 먼저 꼭 고려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어쨌든 뭐 분양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도 이 좋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뭐 이제 새로운 구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만 고가에 분양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구조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고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수요가 많은 이유 중에 첫째, 초기 자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최하 대출을 낀다 하더라도 40% 이상의 자금은 있어야 집이 매수가 가능한데요.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작게는 10%, 분양가에 작게는 10%,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많게는 뭐 20%까지 자금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 자금이 작다 보니 오래된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분양받는 게 낫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한데 그래서 이렇게 분양에 눈을 돌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나중에 또 이게 폭탄이 돼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면밀히 잘 세워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 아파트의 구조 차이와 인테리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식이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서울시에 많은데 2010년도, 2006년도 이런 시기들이 보통 뭐냐면은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구조들이 많이 개편된 시기인데 그때 뭐 같은 30평대 아파트라도 10년 된 아파트와 새로 짓는 아파트의 그 서비스 면적이나 뭐 발코니 확장 면적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많이 커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 그 인테리어의 변화도 또 크게 무시하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분양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3번째는 높아지는 전세금하고 이제 낮아지는 금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살면서 전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월세 비중이 올라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월세 낼 돈이면 내가 집을 사서 이자를 내고도 남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택시장을 기피했던 30, 40대들이 신규주택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가장 분양아파트 시장의 호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가운데 상반기 특별히 이제 분양시장 뜨거운 열기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정을 잘 따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대출제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제 금리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좀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달라진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번에 달라진 내용에 가장 핵심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은 대출이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거치식 대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분할 상환 대출 2가지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됐었는데요. 거치식 대출, 그 중에 거치식 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치식 대출은 대출 기간 내에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만기 일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 거치식 대출 상환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내는 분할 상환 방식 대출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치식 대출을 받아서 5년이면 5년 만기 시점에 다시 다른 대출로 대환을 해서 상환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대출 총량이 줄어들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가계부채를 좀 약간 부실화된 가계부채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매월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계속 대출 금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원리금 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존에 이제 담보 위주에서 상환 능력을 좀 많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그러면 거치식은 일정 기간까지는 이자만 내고 네, 맞습니다. 이후에 원금을 내는 거고요. 분할 상환 방식은 처음부터 그러면 금리 그 이자랑 원금을 같이 나눠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네, 일단 분할 상환 방식하고 거치식 대출 상환 방식의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그 표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5%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받았을 때, 2억 원 받았을 때, 3억 원 받았을 때를 20년 분할 상환했을 때와 만기 입시 상환으로 전환을 해보면은 네. 1억을 대출받게 되면 매월 이자가 한 29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죠. 네, 이때는. 맞습니다. 이자만 네. 29만 원씩을 네. 내게 되는데, 근데 20년 분할 상환을 하고 1억 대출 시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58만 원, 그러니까 약 29만 원이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억 원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58만 원 이자만 내시던 분들이 매월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115만 원의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3억 원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87만 원을 내던 분이 173만 원을 내는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에 영향을 미치냐면, 일반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29만 원, 30만 원 정도는 괜찮겠지만 2억, 3억씩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상환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비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출 상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시장 자체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대출을 줄어들이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 방향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최영식 랜드스타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